샤카디타 17차 대회가 경계를 넘어선 불교 여성을 주제로 오는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됩니다. 회장 뗀진 파모스님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공동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초청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열린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영상 포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찰들이 많습니다. 영상 포교를 기획하고 있는 사찰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콘텐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불교 문화의 보고인 미얀마 바간 지역에 한국 벽화 보존 기술이 전파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작한 안내서를 통해 문화재 유적 관리와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후위기에 적응 대응했던 불교 환경연대가 올해에는 불교계 각 종단과 함께 연대해 활동 저변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교구 본사와 협력해 지역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정교분리 선언 이후 세 번째 정치 지도자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최종 선거에 앞서 1차 선거 출구 조사 결과 자리돌마 내무부 장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5년 신축년 종정예야 신년 할애를 봉행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어제 봉행된 신년 할애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열렸으며 원로 의장 수봉 세민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종단 대표 스님들만 참석했습니다. 신년 할애에서 참석 대중들은 종정예야 진제법원 대종사 등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으며 진제대종사는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치하하고 이해와 배려를 통한 종단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신년 할애에 이어 진제대종사는 신임 전계대화상 무관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종단의 법과 위상을 세우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신년 할애와 함께 봉행했던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계 여성 불자들의 대회인 샤카디타 제17차 대회가 경계를 넘어선 불교 여성을 주제로 오늘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됩니다. 회장 뗀진 파모스님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공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불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경을 초월해 인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지구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자비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17차 샤카디타 대회가 경계를 넘어선 불교 여성, 종교와 종파 간 소통, 상호 의존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오는 12월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5일간 개최됩니다. 6월 개최 예정이었던 17차 대회가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연기 없이 온 오프라인 개최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 뗀진 파모스님은 지금이야말로 불교 여성의 리더십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세계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혜와 자비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계 불자들을 초청했습니다. We face unprecedented challenge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health threats that affect us all, and bold, collaborative solutions are needed. In the 17th Sakadita International Conference, we will explore how Buddhist women can work together and go beyond boundaries to lead wide and compassionate responses to issues in the world at large. 샤카디타 코리아도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에는 약 50편의 논문과 매일 20여 개의 워크숍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 한국 참가자들의 논문과 워크숍, 영상 발표 제안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여성 불교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종교와 민족, 언어의 경계를 넘어 종교 간의 대화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런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반대의 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 아마 대회에서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 그런 것이
주제로 크게 아마 부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샤카지타 대회를 통해 티베트와 남방 불교권에서 비구니 승가 복원을 견인하고 있는 샤카지타 코리아는 코로나 속에서도 비대면 영어 강독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샤카지타 코리아의 정기적인 포럼과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는 영문으로 번역해 전 세계 회원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며 유대와 결속을 돈독히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면 활동을 못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비대면으로도 줌 수업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모아서 저희가 3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다른 국제 지부에 이 소식지를 보내려고 영문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7년 30명의 참가자로 시작한 붓다의 딸들. 샤카지타 대회가 연인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성장하며 다양한 전통의 승가와 제가 불교 여성의 소통을 통해 국제적 아젠다를 선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열린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영상 포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찰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채널 운영을 시작한 운영자들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둬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성공 비결은 콘텐츠라고 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유튜브 발표에 따르면 매월 20억 명의 사용자가 영상을 시청하는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튜브에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고 모바일 사용량의 37%가 유튜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영상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을 정도로 영상 포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 불광미디어가 집계한 불교 관련 유튜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계 채널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불교 키워드로 검색되는 국내 채널은 483개, 그중 구독자 순위별로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채널이 96만 명, BTN 불교TV 33만 명, 요리구단 보현스님 25만 명 순으로 집계됩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사 봉은사 한마음선원 등이 발빠르게 준비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운영한 곳도 있지만 지난해 개설해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들은 다른 채널들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와 키워드를 보면 시청자들이 가진 관심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포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는 사주팔자, 우울증 극복, 초혼, 재혼 등의 키워드로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BTN은 108대 참회문이 177만 회를 기록했고 뉴스와 TV 프로그램들로 하루 4-5건의 동영상을 정기 업로드 중입니다. 건강한 사찰 음식을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있는 보현스님 역시 오이 장아찌, 당면 강정 등의 콘텐츠로 80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슈, 신행, 사찰 음식 3가지로 분석됩니다. 순위권 이외 채널들의 핫 이슈를 살펴보면 스님들의 법문 영상과 사찰 사중 스님들의 토론, 대중생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한 포교를 기획하고 있는 사찰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역시 콘텐츠. 불교계는 사찰과 스님, 명상, 템플스테이 등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콘텐츠와 주제만 정했다면 장비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제50회 화엄살림 대법회를 원만 회항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화엄살림 대법회 회항식을 봉행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입제를 시작으로 오전 한 차례 선교율 대표 스님 법문으로 진행된 화엄살림 대법회는 12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도사 대종스님만 참석해 실시간 온라인 법회로 이뤄졌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법회가 큰 문제 없이 회항했다며 법회가 삶의 중심을 잡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문 스님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화엄살림 대법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얀마 바간 지역에 한국의 벽화 보존 기술이 전파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작한 안내서를 통해 유적 관리와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미얀마형 역사 도시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버마인이 수립한 통일 왕조의 최초 수도로 미얀마 최대 불교 유적지의 명성을 지닌 바간. 3,800여 사원과 불탑들을 토대로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잦은 지진과 도시개발로 전통문화 보존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기술이 바간 유적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일 한국의 벽화 보존 기술과 모니터링, 사원 기본 관리 등을 집약한 4종의 안내서를 제작해 미얀마 현지에 전달한 겁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은 공적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간 고고학 박물관과 파야톤주 사원을 거점 삼아 세계유산 등재와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달식은 주 미얀마 한국대사와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내서는 현지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와 교육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적 ODA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얀마 간의 문화를 매개로 한 아주 대표적인 파트너십 협력 사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종의 안내서는 파야톤주 사원벽화의 과학적 보존 처리를 필두로 구조 안정성과 보강, 문화재 지킴이 지침 등 바간 유적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 벽화 코팅과 누수 방지 등 상시 점검을 위한 매뉴얼은 물론 지표 투과 레이더와 같은 첨단 기술 운영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벽화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지역 담당자들이 스스로 보존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얀마에 맞는 맞춤형 보존 처리 기술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원에서도 보존 처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로 선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문화재청은 바간 민난투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2차 역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문화재 환경 영향평가와 기념물 보수, 지역 주민 컨설팅 등을 거쳐 불교 유적을 통한 관광산업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역사도시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져서 정착되고 이제 고도화돼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일종의 동기부여인데 사원이라든가 이 벽화를 관광자원으로 저희 문화재 보존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에 전수된 한국의 벽화 기술과 끊임없는 지원은 문화재 보존 분야의 세계화는 물론 양국 우호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지난해 기후위기에 적응 대응했던 불교환경연대가 올해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과 함께 연대해 활동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교구 본사와 협력해 지역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불교환경연대 주요 사업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던 불교환경연대, 불교기후행동 출범, 푸르니 청정도량 협약, 녹색사찰 협약 등 불교계 여러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기후위기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타 종교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종교인 기후환경 선언에도 나섰던 불교환경연대가 올해에도 녹색불교 실천에 앞장섭니다. 올해도 기후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하게 만들고 또 조직화도 하게 해서 다양한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좀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에도 제안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갑니다. 각 지역의 불교환경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지역 캠페인도 교구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후 위기를 갖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불교환경연대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아예 교구 본사 단위로 기후 위기를 일단 실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녹색 사찰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던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협력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캠페인을 준비합니다. 거리는 두긴 했지만 올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가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배려하는
이런 문화는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복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캠페인을 좀 고려를 해볼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하는 불교환경연대는 불교 사상을 토대로 생태문명 전환을 강조하는 연구, 교육 사업도 활성화하는 등 활동의 다각화, 본격화를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환경연대가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공장식 축산으로 발병하는 대규모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살처분으로 지난 20년간 1억 마리의 동물이 죽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이 아닌 백신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반생명적인 공장식 축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대량 생산, 소비, 폐기의 산업성장 사회를 생명의 가치가 우선 존중되는 생태 돌봄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정교분리 선언 이후 세 번째 정치 지도자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선거 출구 조사 결과 자리돌마 내무부 장관이 3위를 차지해 최초 여성 총리 탄생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반세기 이상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끌어온 달라이 라마가 2011년 정치 수반직을 사퇴하며 망명 정부 첫 번째 정치 대표로 선출된 롭상 생게이 총리의 두 번째 임기가 오는 5월 마무리됩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정교 분리 선언 이후 세 번째 총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롭상 생게이 총리 체제의 지난 10년이 티베트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과도기였다면 새 총리 선출은 티베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제2의 출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티베트 역사상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새 총리도 그거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한답니다. 5년 임기로 재임이 가능한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는 1차 선거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2차 선거를 통해 당선인을 확정합니다. 지난 3일 1차 선거 출구 조사 결과 펜파 체링 전 국회의장이 2만 2천여 표로 압도적인 1위를 보였고 망명정부 미 대사 오우상 켈상 도르지가 1만 2,600여 표로 2위를, 최초 여성 후보인 자리돌마 전 내무장관이 1만 2,170여 표로 3위를 차지해 2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리돌마 전 내무장관은 달라이 라마의 중도 정책 대신 독립을 주장하는 강경파로 당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티베트 정치 노선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기대감도 크고 중도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펜파 체링 전 의장은 2016년 롭상 생게이 현 정치 대표와 최종 선거에서 경쟁해 9천여 표 차이로 탈락한 바 있습니다. 1차 선거 결과는 다음 달 8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다 득표자 2명으로 4월 11일 최종 선거에서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오늘 15일 열리는 은혜사 차기 주지 선거는 덕관, 불산, 성담스님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어제 375차 회의를 열고 은혜사 주지 선거에 입후보한 5후보 가운데 사퇴한 돈관 성로스님을 제외하고 덕관, 불산, 성담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으로는 비구 99명, 비구니 20명, 총 119명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안을 확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동부구치소의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가피봉사단은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전달식을 열고 조계사 포교사팀에 마스크 5만 장과 물 2,000개, 초코파이 200상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조계사 포교사팀은 오늘 동부구치소에 후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축총림통도사 제50회 화엄살림 대법회가 원만 회항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대중법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